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데드라인이 임박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승인이니 거절이니 퍼드들이 나오고 있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XRP 폭발적으로 가격을 들어올릴 만한 호재도,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SEC와의 소송보다 더한 악재도 없는 아주 지루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오롯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죠. 우리 리플도 당분간은 큰행인 비트코인을 따라 움직이면서 상승 준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나타날 수 있는 가격적인 움직임을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형님들한테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 차트입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역대 최저점을 지난 12월 5일 날 기록했었습니다. 보유자들의 비트코인 축적이 날이 갈수록 더 심화가 되고 있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비트코인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 비트코인 축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우리 마이클 세일러 형님의 비트코인 쇼핑 내역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구간들이 세일러 형님이 비트코인을 구매한 구간들입니다. 진짜 인베스팅, 가치 투자는 이래 하는 거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건 비싸건 한결같이 돈이 있을 때마다 구매하기를 누르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점 부근에서 매수한 비트코인 양이 훨씬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달 사이에 3만 개의 비트코인을 더 담았죠. 지금 P&L이 한 40%가 조금 안 되는데 수익금이 무려 23억 3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다면 3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 들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만 18만 9,150개입니다. 야, 이거 잃어버린 셈 치고 나한테 진짜 몇 개만 줬으면 좋겠다. 채굴자들의 매도량도 소폭 증가를 했는데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구간들 보면 아시겠지만 채굴자들의 매도량이 급증을 하면 가격적으로 큰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23년도 말부터 많은 양의 BTC를 내다 팔고 있고 혹시 모를 조정이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72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물 ETF 승인 데드라인이 임박해서인지 10%짜리 연봉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여전히 쫄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물 ETF 승인 여부도 중요하지만 4월 달에 비트코인 반감기도 예정돼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반감기마다 채굴 난이도가 2배로 올라가서 공급되는 개수가 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반감기가 지나면 폭발적으로 상승이 이어진다고만 알고들 계신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인덱스 차트입니다. 제가 반감기가 있던 때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게 되면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반감기가 일어나고 난 뒤부터 바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조정이 온 뒤에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차트를 이래 땡기나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2012년도 반감기 때는 거의 50% 반토막을 내는 조정이 왔었고 2016년도에는 40%, 2020년도에는 이렇게 20% 정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반감기 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내성이 생긴 만큼 세력들도 더 강한 자극을 시장에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조정의 폭이 좀 줄어드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저 호재만 보고 달려드는 개미들 돈을 빨아먹을 수 있는 이런 절호의 찬스를 세력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겠죠. 저랑 같이 하시는 우리 형님들은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더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게 제가 무조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님들한테 보여드릴 자료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골드, 금 가격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이 별명이 디지털 골드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금과 비슷하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에 가격 상승의 근거로 이 금 현물 ETF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2004년 11월 18일 이때 뉴욕 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금 현물 ETF가 등장했습니다. 크게 보면 ETF 출시 이후에 이렇게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차트를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봉인데요.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10%가 넘는 조정이 나온 뒤에 무려 288일 동안이나 박스권 행보를 했습니다. 전고점을 다시 뚫은 뒤에 그제서야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건지 이해가 되시죠, 형님들? 제가 공부방에서 종종 하는 말인데 돈을 맨날 잃기만 하는 사람들 특징은 매매를 할 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먼저 생각하고 꿈에 막 부푸는 반면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트레이딩으로 자기가 잃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랑 같이 하시는 우리 형님들은 제가 맨날 강조드리는 리스크 제거, 이거를 좀 최우선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일수록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듯이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형님들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엑기스 내용들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들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거나 소문을 내시게 되면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제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준 정보원 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씩 가슴 아픈 사연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형님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예전에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형님들한테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진짜 형님들한테 수익 내드리고 싶고 형님들 한 분 한 분 처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제가 개선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진심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일이니까 제가 드리는 부탁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형님들 대부분은 저랑 마찬가지로 지금 리플 비중이 제일 크실 겁니다. 그죠? 제가 자주 설명드려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리플 차트는 진짜 이제 수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슈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봉이라서 수렴 상단 추세선까지 테스트를 하러 올라가려면 빨라도 한 3월에서 4월은 돼야지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면 SEC와의 벌금 합의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근거들이 한 가지 시점을 향해서 모인다는 게 신뢰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민 털어놓으신 형님들이 대부분 다 시간에 쫓기고 계시고 단기간의 수익이 꼭 필요한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리플 하나만 보고 버티시기에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는 겁니다. 저랑 좀 오래 하신 형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2021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기고 온갖 매체들에서 뉴스를 쏟아내던 불장의 끄트머리에 코인판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견디는 도중에 이자 그거 좀 받으려고 많은 코인들을 예치해둔 셀시우스가 파산을 해버리고 다들 잘 아시는 루나 사태로 앵커 프로토콜에 있던 제 돈들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시드가 그때 작살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뒤에 주 거래소로 쓰던 FTX까지 파산을 하면서 제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한번 겪었습니다. 또 이거 갑자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날락하네요. 아무튼 그때 제가 엄청 간절하기도 했고 운이 좋게도 정말 감사하게 은인을 만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방에서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셔서 하시는 얘기들 들어드리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을 단기간 내에 제가 길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 잡는 방법 대신에 이번 한 번은 정말 제가 잡은 고기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안 날려드려도 되는,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자료 보이시죠, 형님들? 형님들이 이 자료를 저한테 받아보시고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왜 이게 돈이 되는 자료인지 대부분의 이해가 될 거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분명히 형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달러가 넘게 상승하는 동안에 우리 둘째 형님 이더리움이 너무 조용했죠.
이더리움은 도미넌스가 지금 20% 초반에 육박했었는데 이번 상승에서는 계속 14에서 16% 정도로 이더리움답지 않게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앞으로 2024년의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뒤를 이어 다음 타자로 지금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런 대형 호재에 가려져서 사람들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이게 왜 ETF보다 훨씬 중요한 거냐면 형님들 레이어 2 코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많이 아시는 폴리곤, 아비트럼, 인젝티브 프로토콜, 멘틀, 옵티미즘 등이 있는데 이 레이어 2 코인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사용자가 막 몰리면서 가스 비락하죠. 네트워크 수수료가 폭증을 하게 되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많이 느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레이어 2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수수료 절감과 속도를 개선하려고 탄생한 겁니다. 자, 형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더리움이라는 큰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트는 업계에서 이용자 수가 제일 많고 그야말로 독식을 하고 있는 1등 마트입니다. 근처에 다른 마트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더리움보다 보안성이 뛰어난 에이다락하는 마트도 있고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솔라나락하는 마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은 모두 꼭 이더리움 마트만 찾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마트가 전국 어디에나 있고 물건도 다른 마트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말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이더리움 마트를 가게 된다면 내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 결제 확인도 너무 꼼꼼하게 합니다. 직원 수백 명이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내가 돈을 똑바로 냈는지, 이게 위조 지폐는 아닌지, 혹은 내 신용카드가 불량은 아닌지 하나하나 다 검사를 받아야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 마트는 합법적인 세치기도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마트 직원한테 내가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앞에 사람보다 먼저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수수료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더 빨리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수수료와 속도 문제로 골치를 썩던 이더리움 마트 앞에 레이어 2락하는 작은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레이어 2에서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 수십 명의 주문을 받은 후에 이더리움 마트에 가서 직접 그 물건을 사다가 줍니다. 이 레이어 2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고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절차도 다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 대신 레이어 2라는 마트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레이어 2는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 마트의 구매 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어째 좀 됐습니까, 형님들? 자,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 마트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 공사를 하고 직원을 말도 안 되게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님들? 그런 작업이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샤딩이라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첫 단계를 지금 시작하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레이어 2의 스케일링을 더욱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재보다 수수료가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2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체인의 처리 속도나 가스비에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샤딩이 이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경제성, 확장성 모두를 보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지금 코인이랑 토큰이 막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레이어 1 코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들이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고 샤딩이 지금 구현될 준비를 마친다면 코인판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메이저 알트 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막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코인들 투자를 제가 말리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TRB 같은 이런 코인들 보세요. 무섭게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몇 시간 만에 전체 시총에 막 반의 반토막이 나고 그러잖아요. 행인들 만약에 여기 고점에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오르니까 아 나도 타야겠다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데서 막 진입했다가는 진짜 대응도 못하고 바로 마이너스 80% 당하시는 겁니다. 이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덴쿤 하드포크라는 재료는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펀더멘탈적인 요소입니다.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표면적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든 후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오랫동안 짜인 각본대로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이 자료는 2024년도 이더리움 이벤트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이거를 어떤 루트로 구했는지조차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내용 전달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이 날짜들 보이시죠? 이 날짜들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날짜와 엑시트하는 날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면 행님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실만한 금융기관들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최고의 마켓 메이커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팀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베일에 쌓인 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에는 종목이랑 거래소, 예상 매수 평단, 예상 수익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4년도 자료입니다. 저는 지금 2023년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저는 2023년 7월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 받아보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허접한 자료가 다 있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건에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승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정확히 예정된 날짜에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반신반의하면서 업비트에다가 그 송금하고 남아있는 짜투리 있죠. 그걸로 매수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날짜에 정확히 펌핑이 나왔고 문서에서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하락이 또 시작됐습니다. 한 3번까지는 제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펌핑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비중을 늘리게 됐고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 시드를 불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에 막 현타도 좀 왔었지만 결국 투자의 목적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닌 수익을 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저 자신과도 타협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총 38개의 플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3개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 디파이, 게임파이, 밈코인, 그리고 메타버스, 영지식 증명, 오라클, NFT, RWA 등 여러가지 섹터들이 골고루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시총이 큰 코인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돈이 얼마나 많아야 이 정도 시총의 코인들을 저거들 마음대로 막 들어 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형님들. 오늘 제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료를 공개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는 진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 필요하신 형님들은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있죠.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이더리움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못 믿겠다 하시는 형님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수익이 좀 간절하고 꼭 필요하신 형님들은 저한테 꼭 연락 주셔가지고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 본 놈이라 정말로 잘 압니다.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시야도 좀 넓어지고 마음도 편해져서 다른 일들도 다 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도움이 좀 돼서 2024년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형님들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편하게 이렇게 고민도 들어드리고 어느 정도 코칭도 제가 해드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 안 받을 때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런 공간에서 얼굴도 서로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분석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제가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을 했니 뭐 빠꾸를 시키니 지금 말이 많죠. 주말에 승인한다는 말도 있고 아크인베스트 승인 데드라인이 지금 1월 10일 수요일이라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매트릭스 포트 우지한이가 차린 회사에서 지금 ETF 승인 거절 리포트가 의심스러운 타이밍에 나오면서 시장에 한번 꼬라박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당연히 승인한다. 요거는 1번. 그리고 아니다. 빠꾸 놓고 제대로 한번 꼬라박는다. 요거는 2번. 저한테 문자로 여기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번호는 여기 보이시죠? 010-5528-2156 010-5528-2156 이걸로 문자 주시면 되고 요 이벤트는 ETF 승인 여부가 나오는 시점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요. 상품이 없으면 형님들 좀 섭섭하시겠죠? 맞다 아닙니까 형님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BBQ 황금 올리브 치킨 닭다리 8개짜리 요거 기프티콘 제가 추첨을 통해 50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이것만 드리지는 않겠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 중에서 한 분 딱 추첨해가지고 제가 1대1 쪽집게 과외권 드리겠습니다. 형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제가 다음에 더 큰 이벤트 하고 싶겠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